안녕하십니까. 잘난 척하는 옥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제자론, 저는 제가 미친놈이건 뭐건 어찌됐건 스스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자를 두게 되는데, 앞으로 또 제자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자라는 건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 하늘이 맺어주는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사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도 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하늘이 맺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제자를 두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실력에 도달했다면 제자를 두는 것은 제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제자를 두게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관계는 저는 이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학생과 비즈니스니까요. 학생과 선생, 강사와 수강생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제가 제자를 몇 명을 두게 될지, 혹은 더 이상은 안 두게 될지, 혹은 지금 있는 제자도 또 언젠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계속될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무협지에 보면 이제 파문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렇고요. 스승과 제자의 얘기 중에 이제 제가 돈과 결부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의사들의 파업, 의사들을 이제 숫자를 늘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존경을 받죠.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의사가 만약에 돈을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환자를 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존경은 포기해야죠. 자기는 그냥 자기 스스로 밝힐 때, 저는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사회적인 존경은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의사들을 존경하는 의사들은 당연히 돈을 떠나서 그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 돈 때문에 자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장사꾼도 안 되죠. 장사꾼을 낮춰 부르는 말이 장사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사치,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돈을 밝혀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장사치도 안 되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그런 일을 계속한다는 거는 범죄죠, 범죄. 장사치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인질범들, 인질을 잡고 돈을 내놔라, 이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인질범 중에서도 실제로 인질범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협박만 하다가 인질범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들 때문에 지금 죽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사들을 그냥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등에 존경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의사라면 저는 스스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니까 존경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래야죠. 저는 그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맨. 그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도 사람이니까
돈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의 존경은 포기해야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환자가 자기들이 의료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죽었다면 그건 이제 범죄자죠.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보다도 심하죠. 그건 뭐 사이코들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사람 죽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난 이 사람들 죽는 거 봐라. 내 얘기 안 들으면 이 사람들 죽는다. 뭐 이런 태도니까요. 참 거시가니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의사들이란 사람들이 뭐 인간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게? 뭐 얘기를 돈이 결부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돈 욕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뭐 의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뭐 얘기가 옆으로 많이 됐죠. 뭐 이제 탁구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서브와 리시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시브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수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리시브의 기본을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어요. 다. 뭐 제가 선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계 최고 뭐 지금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리시브의 기본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공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을 때 제가 라켓의 면을 이 방향으로 갖다 대면 이 공은 여기에 맞고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자, 이 라켓의 면.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있죠.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공이 이렇게 날아올 때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은 아무리 강하게 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것도 좀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자, 다시 이제 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선수들은. 자, 강하게 치면 말이죠. 직선에 가까운 운동을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강하게 쳤기 때문에 약간밖에 안 휘어요. 밑으로 약간밖에 안.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을 살살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방향으로. 살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똑같은 방향으로 쳤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왜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 강하게 쳤을 때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약간 받기 때문에 여기 약간 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아주 강하게 치면 거의 직선이죠. 거의 직선이지만 그것도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리시브를 이제 이해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중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중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직선 운동을 할 것이고 직선으로 쳤기 때문에 이때 라켓의 면을 이렇게 댔다면 얘는 당연히 입사각 반사각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탁구대가 있고 이걸 넘어서서 이렇게 갈 때 이 방향이 중요하죠. 뭐 이거는 뭐 쉬운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탁구대가 있고 만약에 공이 자 이렇게 왔는데 이때 라켓의 각도를 약간 이렇게 기울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맞은 이 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이것이 리시브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 입사각 반사각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선수들은 경험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공을 이렇게 이쪽으로 또 보내고 이쪽으로 또 보내고 이쪽으로 또 보내고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수들이 은퇴해서 누구를 가르칠 때도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국소수는 있겠죠.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선수들이 아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고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뭐 극소수의 선수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